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물 건너온 택배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물 건너온 택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전 친하게 지낸 지인을 오랜만에 만났었는데 재무설계사로 이직을 했다고 말을 했어요. 이전에도 1년에 한 명씩은 재무설계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분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복장부터 시작해서 대본이라도 있는 듯이 똑같은 말을 제게 했었습니다. 널 위해서 말해주는 거야. 너는 개인 사업자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물론 악의적으로 말을 했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찝찝한 기분은 계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간만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얻은 뒤 바로 현장 영업을 하니까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 라는 의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들 힘든 일을 했었지만 보수도 어느 정도 잘 받고 있었는데 그 직업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을 때 그만두고 재무설계사로 이직을 하였고 자신감이 있고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1, 2년 뒤에는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거나 원래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친구한테는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도 성공에 대해 확신에 차 있었고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근데 궁금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새 출발하는 데 있어서 재무설계사가 매력이 있는 직업인지요. 젊은 사람들이 재무설계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이분 안 됐네요. 네, 안 됐네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물 건너온 택배님께. 혹시 이분 재무설계사를 하기 전에 직업이 뭔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무사를 하기 전에 뭔가 힘든 일을 했던 분 같은데 병원에서 했었다고.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분이 님이 봤을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입니까? 좋은 대학교 나왔고 좀 어떤 그런 지식 같은 거에 굉장히 좀 능통하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 재무설계사 안 하죠. 차라리 전문직 시험을 본다거나 대기업을 들어가려고 하겠죠. 예. 근데 보면 하나같이 재무설계사 한다는 사람들이 가방끈이 다 짧습니다. 예.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리고 여기 사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재무설계를 한다는 사람이 뭐 한 달만 교육 듣고 무슨 속성으로 맞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재무설계라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있잖아요. 남의 돈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남의 돈을 관리해서 보다 좋은 상품에 가입시켜서 이제 수익을 늘게 하는 거죠. 예. 원래 이게 재무설계사는 사실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예, 굉장히 어떤 그런 명문대 출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많아야 되고 보통 증권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예. 그분들 일하는 재무설계사하고 지금 택배님 친구분이 일하시는 일하는 거하고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보통 이런 재무설계사는 재무설계사가 아닙니다. 가짜죠, 가짜. 예. 이 지인분의 사례는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재무설계를 제대로 찾아보면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아무한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물 건너온 택배님, 저분이 뭐 저런 경력이 있습니까? 뭐 경제 학위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자격증을 보유하는 거 있는 거예요. 꼴랑 저거 하나 다잖아. 그냥 교육 한 달 드는 거 다잖아요. 말이 좋아 자격증이 저거는 뭐 팔다리만 달려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예. 저거 가짜입니다, 가짜. 예. 현실은 뭐냐 하면 보험쟁이, 예, 보험설계사 또는
다단계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험 설계사 다단계라고 하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잖아. 맞죠?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기들이 다단계라고 하더라도 다단계라 얘기 안 해요. 그냥 설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럴싸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다단계나 보험 설계사는 일반적으로 거부감이 있거든. 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좀 안 좋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돌려서 이제 변형을 시킨 게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떠드는 재무 설계사예요. 네. 짝퉁이죠, 짝퉁. 자, 그러면 이런 짝퉁 재무 설계사를, 예, 이 가짜 재무 설계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진입장벽이죠, 진입장벽. 예.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게 한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진입장벽이에요. 보험 설계사 다단계도 일하시는 분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이 일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부님도 많이 하시잖아. 예. 맞잖아요. 그냥 하겠다 하면 다 받아주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아무나 다 할 수 있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나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하게 만든 것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다단계죠. 그게 다단계입니다. 그게 다단계죠. 다단계가 무조건 이제 수입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수익이 내가 이제 못 내면 내 돈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 자꾸 어떤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못 끌어들이면 그 빈 곳을 내가 채워야 되는 거야. 초반엔 좀 벌리는 것 같다가 나중에 이제 마통을 뚫게 되죠. 예. 물건은 택배인데 아시다시피 그런 어떤 재무 설계사를 한다고 좀 소위 말하는 깝치는 분들, 그분들 가방 끈을 봐보세요. 예. 물론 사람의 어떤 그런 학벌을 가지고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쪽 일하시는 분들이 학벌이 없습니다. 좀 학벌이 안 좋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돈 많이 번다는 꼬드김이 사탕 발린 말이 아직까지 먹힙니다. 나이가 젊은 분들한테, 나이가 많은 분들, 뭐 좀 사회 경험 많은 분들한테 씨알도 안 먹히지만 뭐 물건은 택배니 주변에 보면 사회 경력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돈이 최고잖아. 예. 그러니까 일은 힘들고 돈 많이 번다. 그리고 뭐 하루 왼종일 빡세게 일 안 해도 된다. 아니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만드냐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말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벌고 잘 될 것 같으면 개나 소나 다 뛰어들어서 레드오션 만드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뭐 하나 잘 된다고 하면 너나 뛰어들어가지고. 그게 대한민국이잖아. 안 그래요? 뭐 하나 잘 되고 돈 많이 번다 하면 유튜브든 뭐 자영업이든 뭐든 다 뛰어들어가지고 레드오션 하나 만들잖아. 우리나라 그 전세계 1등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 여러분 막상 해보면 유튜브도 야 붕어 형 돈 쉽게 버네. 나도 저거 하면 붕어 형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세요. 다 자빠진다니까. 안 되잖아. 몇 달 해보고 안 올라가니까 생각만큼 안 되니까 다 접잖아요. 유튜브만 해도 그렇잖아. 안 그래요?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먹혀요. 네. 왜냐? SS상으로 뭔가 잘 나가는 사진, 뭐 정장 차림, 외제차, 명품, 사진 몇 장 올리면 거기에 먹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약간 국룰이야. 뭐냐 하면 재무설계사 한다는 사람 치고 SNS를 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 그리고 대부분 SNS를 보다가 아 이런 게 있구나 싶어가지고 유입이 됩니다. 요즘엔 더 꼬시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SNS를 굉장히 많이 하고 좋아하고 또 거기 나온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더 꼬시기 쉬워. 네. 항상 사진이 올려요. 아마 그분도 사진 올릴 거야 아마 나중에. 그분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가보면 정장 입은 사진, 넥타이 메고 저장 입은 사진, 핸들에 왼손 딱 걸치고 오른손에 기어봉 잡으면서 딱 사진 한 장 찍고, 예, 폼 잡는 거,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 청년, 뭐 이렇게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올리겠지. 국룰 아니야 국룰. 근데 이런 거에 먹힌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고, 구라고, 돈 쉽게 버는 거 없는데도, 예? 공통적으로 재테크책을 읽는다고? 근데 있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 재테크책은요, 땡전 한 푼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돈 모아놓은 거 없으면 재테크책 백날 봐도 소용 없어. 재테크책은요, 내가 뭔가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아웃풋이 있을 때 봐야 돼요. 그래야 뭔가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거든. 백날 첫날 재테크책 머릿속에 집어넣어봐야 내가 지금 백 쓰고 모이는 돈이 없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당장 빚쟁이면 아무 쓸모 없어. 재테크책은요, 내가 안정적인 일자리 가지면서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했을 때 봐야 돼요. 예. 그래야 도움이 돼. 나도 재테크책 안 맞는지 아십니까? 꽤 많이 봤거든요. 한 30건 넘게 봤어요. 내가 느낀 건 그런 거야. 이거 보면 뭐하냐고. 백 쓰면 봐도 실행도 못 하는데. 예. 그리고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재무 설계사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통장 잔고가 얼마 없거나 바닥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마 그분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거야. 대부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젊은 친구들 중에 딱히 모아놓은 거 없고 뭐 해놓은 거 없는 사람들, 뭐 직장을 안정적인 곳을 갔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린 나이 때 돈을 모아가지고 좀 아웃풋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이쪽에 뛰어듭니다. 왜 보면 저기 서울의 교대역 가보면 다단계 엄청 크게 있잖아. 그 왜 있겠어요? 학생들을 놀리기 위해서. 그 보면 이제 교대역이라고 하면 명문대생들 많잖아. 거기가 강남에 가장 땅값 비싼 곳 아닙니까? 서초동. 예. 비싼데 왜 그런데 건물 올려가지고 사람 모집할까요? 먹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왜냐? 학생들한테 먹히거든요. 왜냐? 학생들은 돈이 없거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일수록 이런데 낚일 가능성이 더 커요. 대부분 그 재무설계사 한다는 사람들 통장 잔고나 지금 뭐 있잖아요. 현실을 보면 굉장히 좀 빈곤해요.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좋은 기회를 잘 물어가지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공경을 한 번에 역전하겠다, 바꾸겠다, 그런 마인드야. 예. 근데 바뀝니까? 더 안 좋아지죠. 더 안 좋아지지.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었으면 저도 말렸을 텐데 너무 확신에 차 있으니까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당연히 확신에 차 있겠죠. 한 달 동안 방에 갇혀가지고 세뇌 교육하는데 확신 안 차겠습니까? 뽕이 지금 완땅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연락 끊으세요.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재무설계사 하고 있다는 사람 있으면 연락 끊으세요. 손절하세요. 손 완전히 털 때 연락하시던가 그렇게 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연을 만든다거나 괜히 뭐 카톡 같은 거 주고받지도 마시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괜히 곤란한 일 만들지 마시고요. 자꾸 님들한테 뭐 보험 하나 가입해라, 아니면 우리 거 상품 좀 등록 좀 해라, 자꾸 꼬십니다. 정말 안타깝네. 아니, 난 요즘엔 이게 안 먹힐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게 안 할 거라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그런 거야. 뭐냐면 젊은 친구들 중에 돈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예요, 이게.
젊은 친구들 중에 돈 없고 앞가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지금 여러분 앞만 보고 가도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앞도 제대로 못 보고 자꾸 뒷서거니 하고 통장 잔금 바독이고 뭔가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맞잖아. 아니 어떤 일이든 안 힘든 게 뭐가 있어.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내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게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재무설계사나 다단계에 더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 지금 내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알바 구하기 힘들잖아. 돈 궁하단 말이에요. 대학생들은. 집이 잘 사지 않는 이상은. 돈 나갈 때 많다 보니까. 이런데 더 낚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요즘 애들은 SNS 거의 뭐 필수적으로 하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대 친구들 중에 SNS 활동 비율이 90% 넘는다고 들었어요. 다 한다는 거죠. 다 한다는 거지. 예. 지금 대한민국 20대 중에 인스타, 페이스북 가입자 비율이 90% 넘는데요. 거의 다 가입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나가면서 한 번씩 봤다는 거지, 이게. 이런 거 안 봤을까 봐요, 남자분들 중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더 이쪽으로 빠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있겠죠, 여러분. 특히 서울 쪽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 이 재무설계사나 뭐 다단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명대생이라고 설마 에이 쟤는 똑똑하니까 안 하겠지. 그게 아니야. 똑똑한 사람들도 여기 낚여요 진짜. 명문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교대 여기 왜 있겠어요 여러분. 그쪽에 대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서울 쪽에 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 근데 서울 쪽에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거기 낚인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돈이 궁하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나나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야, 너 뭐하러 대학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난 너 같은 대학 안 나와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봐. 그러면 낚일 것 같아, 안 낚일 것 같아.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당장 뭐 생활비 내기도 힘들어. 알바는 잘 안 구해져. 학점이나 잘 받아야 되는데, 다 열심히 해. 장학금 받기 힘들어. 그러면 돈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저런 얘기 사탕발리만 하면 넘어간다니까. 이게 안 없어지나 보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주변에 재무설계사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시고 말 안 통하면 그냥 놔두세요. 연락 끊으세요 여러분. 예. 괜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예. 완전히 손 털고 나오기 전까지는 놔두세요. 어차피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자기가 책임지게 해야죠 뭐.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돈을 쉽게 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인데 요즘에는. 아직도 돈 쉽게 벌고 많이 벌 수 있다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뭐 공무원이든 뭐 대기업이든 어떤 일이 힘들어요. 나름 고충도 있고 힘든 게 있어. 그런데 왜 이런 거에 낚이는 걸까?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재무설계사 이런 거 낚이지 마세요. 예. 정상적으로 정신머리가 박힌 사람이 여긴 안 낚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세상에 돈 쉽게 벌면서 많이 벌 수 있는 거 없어요. 돈 많이 벌면 그만한 대가가 따릅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